이 채용 자체 스펙트럼이 그 어떤 기업보다 넓습니다. 왜? 공채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자, 지금 2차 전지가 아주 핫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SDI의 채용 담당자들이 제일 불쌍하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채용 담당자들은 우수 인재를 뽑는 게 목표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한 친구들에게 자소서를 많이 받는 거. 채용 담당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미션은 자소서 많이 받기예요. 그러면 LG는 지금 그룹 공차가 사라졌고 계열사마다 따로 뜬단 말이야. SK도 그렇죠. 그럼 LG 엔솔이 떴다? 응? SK온이 떴다? 그러면 대한민국 이공계들은 그치 2차 전지 산업 매우 좋은 산업이고 저기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수한 이공계들이 LG 엔솔과 SK온 공고가 뜨게 되면 다 거기를 써요. 그럼 이 배터리 3사 중에 나머지 하나가 어디야? 삼성 SDI죠. 근데 SDI는 그룹 공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SDI만 뜨는 게 아니라 구직자들 입장에서 선택지가 전자도 있고 다른 계열사도 있고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SDI 채용 담당자는 자소서를 많이 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역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취업의 확률이 올라간단 말이죠. 분산 효과가 어마어마해요. 이 스펙트럼이 넓어진다는 점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전작가를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뭐 학교도 좋고 학점도 우수해요. 그래서 나는 일반적인 쉬프트 근무, 교대 근무가 있는 설비나 공정 이쪽은 완전히 배제하고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좀 인기가 좋은 공정 설계라든가 회로 설계 뭐 이쪽으로 나는 도전한다. 이런 친구들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이 친구들도 당연히 내가 회로 쪽으로 전공을 했지만 LG 엔솔이 뜨게 되면 거기를 쓰게 되겠죠. 그쵸? 뭐 생기로 갈 수도 있고 배터리 시스템 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삼성은 선택지가 어떻게 분산이 되냐. 우선 전자가 있고 전자에 DS가 있고 DX가 있어요. 여기가 반도체 쪽이고 여기가 완제품 세트 만드는 사업부인데 그러면 DS 조직 내부적으로도 메모리가 있고 파운드리가 있고 시스템 NSI 사업부 이 세 개 사업부가 큰 사업부인데 각기 사업부의 회로 직무를 내가 도전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공정 설계를 도전할 수도 있겠죠. 공기 빼고만 생각해봐도. 안 그러면 조금 더 나는 좀 상위 직군으로 가겠다. 선호도가 더 좋은 직군으로 가겠다. 그러면 반열을 쓰는 친구들도 존재하고 안 그러면 혁신센터로 도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트 사업부로 보게 돼도 여기도 뭐 TV 쪽도 있고 가전도 있고 모바일 쪽이 있겠죠.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본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기 이런 사업 부분에 회로 직군으로 내가 도전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2차 전지에는 다 몰리겠지만 전작과 그 중에서도 상위 직군, 선호도가 높은 직군으로만 나는 가야지 라는 고스펙의 관점에서도 지금 이 구멍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분산 효과가 여러분들 확률을 매우 높이게 돼요. 그리고 삼성은 사업 부분이 굉장히 넓잖아요.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잖아. 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나는 이런 반도체나 이런 완제품 사업부가 아니라 나는 2차 전지 쪽에 꿈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앞서 얘기한 SDI를 도전하는 친구들도 있고 내가 MLCC 쪽으로 해가지고 전기 쪽으로 도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디스플레이 쪽 외부 교육 같은 걸 받아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도전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또 개중에 이공계주는 플랜트 교육받은 거 받으면서 내가 건설이나 플랜트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그럼 삼성물산의 건설을 도전할 수가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나는 조선 쪽으로의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럼 삼성중공업도 도전하게 되고 결이 다르게 나는 바이오 쪽으로 전공하고 있다. 그럼 내가 제약 석사까지 진행해서 바이오 에피스에 도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학부생이라고 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많이 도전을 하게 되겠죠. 그럼 바이오 도전하는 친구들도 삼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우리나라 그 어떤 제약사보다도 채용 인원이 많은 편이죠. 그 다음에 나는 자꾸 이공계 얘기하지 말아라. 난 문과다. 자, 그러면 삼성의 제2금융권이 우리나라 제2금융권 중에서 범주가 제일 넓고 규모도 제일 크잖아요. 금융 네트워크스 이번에 그 브랜드까지 생겼단 말이야. 그럼 삼성생명, 삼성화재, 그 다음에 카드, 자산운용, 증권 이런 금융권에 도전하는 그러니까 삼성이 아닌 은행 같은 그런 공기업, 금융 쪽으로 내가 도전하는 친구들도 도전할 수 있는 덩어리가 이렇게 5군데나 돼요. 여기서도 세부적 직군이 나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유통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럼 면세유통을 담당하는 호텔신라를 도전할 수가 있고 나는 식품산업에 관심이 있고 그쪽 전공이다. 그럼 웨스토리를 또 도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쵸?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한민국 구직자들은 삼성그룹이라는 이 공채 그리고 그런 분산 효과가 있는 상황들 속에서 대부분 도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대비하는 건 의미가 있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인적성 시험을 보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의 어떤 채용 문제 나오는 유형들은 다 다르단 말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거 그러니까 NCS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다 기업들의 인적성도 그렇고 수리와 추리는 모든 기업에서 나와요.
수리 추리가 안 나오는 기업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AI 면접이 진행됐을 때도 추리 관련된 게이미피케이션 문제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삼성을 내가 못 가도 수리 추리라는 공부를 해야 대기업에 갈 수가 있는데, 좋은 기업에 갈 수가 있는데, 각 기업의 서류가 붙을 수 있는 확률은 삼성이 그나마 제일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모든 기업에 중첩되는 기본적 요소이고, 더군다나 지사시험의 난이도가 전체 기업들의 인적성에서 중하 정도로 레벨이 내려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균 정도의 나의 인적성 시험을 높이고 가장 범용으로 쓸 수 있는 공부를 이 시험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 건, 이건 여러분도 선배들 통해서 많이 들어봤겠고, 제가 이따가 제 학생들 데이터도 보여드리겠지만, 스펙 관련된 차별도 가장 없는 사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차별도 없고 다른 기업 도전할 수 있는 인적성의 기본을 내가 공부할 수 있고,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전공이 달라도 삼성은 다 타겟팅이 가능하고, 타겟팅이 되는 상황들 속에서 분산 효과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고, 그리고 많이 뽑는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그냥 흘려버릴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사 시험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들 열심히 좀 대비를 하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